누군가 말했죠. 소는 누가 키우냐라고요. 개그 소재로 쓰였던 이 말은 마땅히 할 일을 하는 이들을 빗대한 말인데요. 이 물음에 자신 있게 저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횡성에서 소를 키우며 살아가는 김근배 씨인데요. 어릴 때부터 소를 보며 자랐고 자연스레 소를 키우며 살겠다고 마음먹었던 오늘 보통의 존재. 그의 하루는 소와 함께 시작해 소를 보며 마치는 날이 허다한데요. 소의 상태는 소 주인의 정성을 비추는 거울이란 말도 있다고 하죠. 그만큼 어떤 요행도 허락되지 않는 그의 하루. 오늘도 쉴 틈 없이 축사 주인의 일상을 살고 있는 주인공 김근배 씨를 위한 첫 번째 노래입니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도는 my name 우산 속에 불꽃처럼 나타나는 cowboy oh yeah 불려버린 멍한 그 눈빛만으로 나를 막을 순 없어 모두들 나를 보며 미쳤다 해도 신경 쓰지 않아 누가 뭐래도 I said it 영화처럼 사는 거야 난 무법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나를 바꿔가는 걸 Cowboy 내 멋대로 산다 해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석양의 무법자 나는 Cowboy 저는 횡성에서 한우 목장을 하고 있는 김근배라고 합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아서 목장을 한 지는 18년 되었고요. 소만 생각하고 소하고만 사는 사람입니다. 좀 고사하고 싶었어요. 저는 늘 하는 일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상이 또 누군가에게 보여진다는 생각이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한데 또 내가 언제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공개할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과 재미도 충분히 있었고 네, 그냥 유익하고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영화처럼 사는 거야 난 무법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나를 바꿔가는 거 Cowboy 내 멋대로 산다 해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석양의 무법자 나는 Cowboy 나는 Cowboy 나는 Cowboy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근배님께 노래를 불러드리러 온 가수 황재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대의 온도가 아직도 느껴져 사라진 길목에도 남아있는 듯해 그대의 온도가 아직도 느껴져 사라진 길목에도 사실 지금도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네. 이런 축사에서 네. 공연을 하는 거는 정말 저만 할 수 있는 경험이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연을 보신 소감이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선곡을 참 정말 잘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소를 키우는 목동에게 카우보이, 제목이 카우보이라는 노래를 선곡해 주신 데서 정말 감사하고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에 노래를 부르는데 이 울음소리가 막 이제 막 뒤에 이제 깔리는 음악처럼 들리니까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커요. 네. 그러면 이제 소는 지금 여기 보이는 소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몇 마리 정도 키우고 계십니까? 저희는 현재 한 480여 두 정도 소가 있고요. 송아지, 번시구, 육성우, 비유구 전체 다 하는 이제 일괄 목장이라고 부르죠. 송아지부터 비유구 끝까지 다 하는 그런 목장입니다. 소만 보며 살아가는 소바라기. 근배 씨의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요? 평온한 풍경들이 아침을 깨우고 축사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와, 오늘은 평소와 다른 특별한 아침이군요. 예정에 없던 송아지가 태어나면서 금배 씨도 분주해졌는데요.
알았어. 한숨 돌릴 틈도 없이 금배 씨가 긴장했던 이유. 쌍둥이 송아지가 태어났기 때문이었는데요. 축사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쌍둥이 사실 흔치 않은데 그건 일부러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인데 너무 희귀해서 이게 뭐 확률상으로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정도도 아니고 일단 소도 기본적으로는 단체동물 하나의 새끼만을 낳다 보니까 뭐 어떤 분은 40-50년 목장을 운영하시면서 본인 쌍둥이를 한 번도 못 받아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 저도 진기하고 희귀한 경험을 한 케이스입니다. 또 둘 다 건강하게 정말 잘 태어나줘서 감사할 따름이죠. 어미와 새끼 2마리 모두 다 잘 키워보겠습니다. 긴장을 늦출 수 없지만 축사주인 금배 씨에겐 그간의 노고를 잊게 해줄 보상의 시간이라는군요. 그렇게 작은 소란으로 시작된 아침을 보내고 비로소 금배 씨의 보통의 일상이 시작됐는데요. 이곳이 바로 횡성군에 자리한 약 3만여 평의 축사. 금배 씨가 일상의 대부분을 머물며 소를 키우는 그만의 공간입니다. 제품화된 사료를 먹이는 게 아니라 부산물들을 이제 쉽게 비빔밥처럼 섞어서 소가 먹기 편하도록 그렇게 제조를 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두부를 만들고 남은 비지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빵을 만들고 남은 제빵 부산물, 또 뭐 알코올을 만들고 남은 옥수수 분말, 그런 류의 또 버섯 배지, 그런 부산물들을 섞어서 소가 좋아하는 건초랑 해서 이제 급여하고 있습니다.
내 소에 맞는 레시피를 만들겠다며 금배 씨는 직접 사료 배합 기술을 배우고 익혔답니다. 소를 향한 그의 이런 진심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쌓여온 것이라는군요. 어릴 때도 집 바로 옆에가 축사였고 겨울 어느 날 어릴 때였는데 눈 비비고 일어나면 집 거실에 송아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너무 추운 날 어미가 새벽에 밤중에 송아지를 낳았는데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송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서 송아지랑 한 입을 덮고 막 뒹구르고 했어요.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목장 일을 배웠고 목장에 있었고 소가 있었고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부터 당연히 크면 소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전공도 소를 축산을 전공을 했고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죠. 그렇게 운명처럼 금배 씨의 축사 주인 인생이 시작되었답니다. 누구의 떠밈도 없이 스스로 택한 길이었죠. 그치. 무언가 여러 준비를 마친 금배 씨. 그의 발걸음이 빨라졌는데요. 금배 씨는 지금 뭘 하려는 걸까요? 영상이 되게 극적인 장면에서 끝났는데 딱 뭘 이렇게 하시려고 하다가 영상이 딱 끝났어요. 너무 좀 아쉬운데 한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아침에 또 송아지가 네. 태어난 것 같아요. 네. 또 쌍둥이가 또 태어났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게 흔히 사실 이제 사람도
쌍둥이가 나오기 힘들잖아요. 네. 감독님들이 좋아하셨겠어요. 흔치 않는 장면을 또 촬영할 수 있어서. 네, 드라마틱한 장면이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됐죠. 금배님의 일상과 이야기를 만나보고 있는데 삶의 이야기가 담긴 인생 트랙리스트는 어떤 곡이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어린이 씨앗 뿌려 너무 유명한 곡이죠. 네. 네, 남진의 님과 함께라는 곡이었습니다. 선곡해 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이 곡은 저희 아버지의 삶의 목표였어요. 저희는 원래 저쪽 횡성댐 수몰 지역에 처음에 살았는데 이제 횡성댐이 만들어지면서 이쪽으로 그쪽에서도 소를 키웠었기 때문에 이제 목장을 이전하게 된 거죠. 이사를 오게 됐는데 노래 가사 그대로 아버지의 꿈이 목표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다가 늘 목표셨어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목장을 이전할 때 나는 저 푸른 초원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림 같은 2층 집을 짓겠다 라는 목표를 이루셨죠, 아버지께서. 네, 그래서 아버지의 꿈을 담은 이 노래를 선곡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고 있는 근배 씨. 그의 마음이 담긴 노래 들어볼까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장이 높은 빌딩은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잘못이지만 반딧불 초가 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살 수만 있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네 yeah. 멋장이 높은 빌딩을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잘못이지만 반딧불 초가 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살 수만 있다면 yeah.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네 한 100년 살고 싶네 한 100년 살고 싶네 한 100년 살고 싶네 yeah. 이제 근배 씨의 다음 일상을 만나볼 텐데요. 급히 움직이던 그의 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2세가 들어오는 후계 목장들 같은 경우엔 앞에 부모 세대에서는 하지 않았던 자가수정을 배워서 시도하는 농장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두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인공수정사분하고의 이 스케줄이 서로의 스케줄이 이제 잘 맞지 않아서 소도 수정 적기가 있거든요. 아무 때나 이렇게 수정시켜준다 해서 송아지가 되는 건 아니고 적당한 시간에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시간을 서로 맞추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아, 이러면 내가 직접 하는 방법이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듣고 배우고 해서 시도했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금배 씨의 노력은 좋은 결실로 이어졌다는군요. 2배 이상 성장했죠. 아버지께 물려받았을 때 200여 두로 물려받았거든요. 소 키우는 사람들은 일단 그 무엇보다 소 두수가 늘어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아버님 세대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그 집 소가 많더라 라는 거 하나로도 굉장한 자부심들을 느끼시기 때문에 네, 아버지 굉장히 흡족해 하십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규모를 키우고 축사 경영인으로 우뚝 선 금배 씨. 그의 역할은 축사 밖에서도 계속됐는데요. 소방법이에요. 이게 소방법인데 네. 근데 이제 할 근데 수... 사실은 이게 숯불이 더 위험한데 이게 반대로 가고 있냐. 근데 실은 정성물에도 그렇게 안 하고 있고 평창물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맞아요. 행성만. 네, 생성만 그래 일단. 그러니까 가스, 그러니까 LPG 가스는 하는데 저 휴대용 가스는 돼요. 그러니까 휴대용 가스는 터진 거 봐도 LP 가스 안 터지거든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절차가 가스 전문 면허가 있는 사람이 전날 와서 미리 설치를 다 해서 소방서에서 나와서 안전점검까지 해서 이상이 없음을 도장을 받으면 사용을 할 수 있는 절차다 보니까 돈도 한 25만 원. 물론 또 업자가 오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시간이고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절차인 거죠. 근데 그게 또 애매한 게 반에 횡성구는 6월 1일에 축산인의 날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네, 그 축산인의 날을 어떻게 운영하자에 대한 결정할 사항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회의를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농장에서 일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하고 가장 적성에 맞는데 저도 또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아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사회 활동도 해야 되겠다. 횡성의 축산 발전을 위해 금배 씨가 맡은 일도 여럿 있답니다. 축산 농가협의회 사무국장부터 한우 승계농 연구회 회장처럼 같은 길을 걷는 이들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 단단한 금배 씨는 기꺼이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사님 2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게 이번에 나간 게 네. 아니 우리가 지금 조합에는 2등급이 좀 부족했어요. 크기도 너무 때만- 작고 이 정도면은 스탠다드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농가로서는 만족할 수가 없어. 열심히 키웠는데 네. 등급도 아쉬운데다가 키로수도 아쉬웠어. 네, 맞아요. 그래도 조합에는 2등급이 꼭 필요했다. 저 위에 저 기완이 같은 경우 봐. 네, 성기가 저렇게 나왔었어야지. 맞죠. 이번에는 너무 실수했어. 다음에 그래도 다시 반응이 한번 좋아요. 2등급짜리가 응, 거제는 2등급 나오기가 힘든데 네. 나와가지고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다행이네. 네. 지금의 오늘 매장 손님들은 그 기름 없는 것도 많이 찾아. 그러니까 2등급도 저희가 좀 필요해. 그나마 그래서 좀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잘 팔린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저 위에 올라가기를. 소만 안 낸 거지. 워낙 뭐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린 거죠. 쭉 있던 농가가 사실 다 아는 농가들이고, 더군다나 맨 위에 그날 최고의 마블링 스코어를 가진 농가가 이제 잘 아는 동생이에요. 지인인데 최고 등급을 받은 거죠. 9의 마블링을 2플러스의 소가 그 생산된 소고기가 매장에 같이 비교 전시되어 있었으니까. 그럼요, 있죠. 그 소문은 빠르다고. 어느 목장 소 요새 등급 잘 나온대. 그 등급이 잘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농장의 수익성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 농가가 지금 그런 결과를 내고 있다면, 아, 뭔가 저 농가에게 배울 것이 없을까? 나와 뭔가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자꾸 꾸준히 연구하고 생각하게 되죠. 농가들이 사실 필기 작성이나 장부 작성을 잘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인데, 소에게 백신이나 약을 투여했던 것, 또 각종 부대 비용에 대한 내역까지 다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저 소가 지금 수정을 시킬 시즌이 되었는지, 아, 저 소는 더 이상 안 되는 소구나를 빨리빨리 판단해서 도태할 거 도태하고 같이 끌고 나가서 끌어주고 하는 게 농장 규모를 늘리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축사 운영에도 변화를 주었다는데요. 금배 씨의 이런 선택 역시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는 그만의 운영 방식이 되었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보통의 존재, 민감하고 솔직한 질문들 시간입니다. 이렇게 많은 소들을 또 네. 사육하시고 뭐 관리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되게 가만히 조용히 있는 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막 지금도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네. 막 부딪히고 뭐 저리 뛰어갔다 저리 뛰어갔다가 막 이리 뛰었다가 난리 치는 소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식도 이쁜 자식이 있고 조금 이쁜 자식이 있고 다 이쁘지만 그럼요. 조금 이쁜 자식이 있고 네. 아, 얘 진짜 골치 아픈 갑다 뭐 이런 자식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혹시 이런 이 키우시는 사육하시는 소들 중에서 너무 말도 안 듣고 너무 힘들게 해서 차별한 적이 있다. 있다. 그건 무조건 있다. 그래요? 네. 어떤 식으로 차별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그 수정할 때 그러니까 쉽게 사람을 공격하는 공격성이 좀 강한 아이들이 있고, 새끼가 태어났는데 젖을 먹여야 되는데 네. 자기 새끼 젖을 안 먹이는 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요? 네. 아주 화딱지나죠. 네. 정말 꿀밤이라도 줘 패고 싶은데 또 그럴 수는 없고, 이제 안전상의 이유로 그런 위험하거나 새끼를 잘 돌보지 않는 소들은 농장에서 빨리 사라집니다. 네,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만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비밀이 있었군요. 계속되는 금배 씨 일상도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소가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아주 깨끗할 수는 없거든요. 2010년도 전국적으로 퍼졌던 구제역 기간, 정말 아끼고 사랑하던 소를 몇십 마리, 몇백 마리씩 묻었던 농장들이 많으니까 우리 농장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다라는 그 불안감, 소독을 게을리할 수는 없는, 그나마라도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것이 꾸준한 소독, 그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식사를 방해해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근데 야야야야. 가자. 쭉쭉쭉. 아파요. 조금 아파요. 왜? 감사. 소와 소들끼리도 서로 싸워서 상처를 내거나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기도 하고요. 그 농장주나 농장에 일을 봐주러 오신 수의사분들이나 이렇게 그 뿔에 의해서 다치시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아예 송아지 때 연고를 발라서 뿔의 생장을 억제시켜서 뿔이 있었을 때보다 많이 온순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일단 소도 스스로 알아봐요. 내 무기가 없다. 한낮의 소란을 뒤로하고 어느새 축사에도 저녁 해가 내려앉았습니다. 소에 관한 일이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챙기고 보살핀 축사주인 근배 씨. 그렇게 정성을 다한 그의 하루도 무사히 저물어 갑니다. 이번에는 제가 드린 노래 선물 말고 이제 편지 선물이 또 도착을 했는데요. 네. 어떤 분이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단어부터 이미 아실 것 같긴 한데, 아범아, 엄마다. 매일 보는 얼굴인데 막상 편지를 쓰려니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평소 전하지 못한 말을
전하려 한다. 이번 봄도 송아지 분만으로 힘들었지? 애쓰는 이 모습을 보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한 마음이 크다. 너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아버지와 나는 축사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려 하는데, 그러면서도 네 모습을 보면 내심 든든하고 아버지는 당신보다 네가 소를 더 잘 키운다며 칭찬하신다. 너에게 처음 축사 운영을 이야기했을 때가 고등학생 때였지. 그때는 네가 운영하지 않겠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하지만 한 달을 고민하더니 너는 우리 제안을 수락하더구나. 그러더니 대학도 축성과로 입학하고 강의 틈틈이 송아지 챙기러 오는 모습에 네 마음이 정말 진심이구나 생각했었다. 큰소리 한번 내게 하지 않았던 아들,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다. 행복이 별 다를 게 없잖니. 축사 운영이야 워낙 잘하니 걱정이 없고, 아버지랑 나는 너와 가족들이 지금처럼 건강하고 별탈 없이 살아가길 바랄 뿐이다. 항상 응원한다 아들. 이런 마음을 담아 아들이 자주 듣던 컬투 노래를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유, 마음이 좀. 네, 첫 줄을 들었는데 벌써 눈물이 나네요. 그러니까 매일 듣는 말일 텐데 아범아 이 한마디가. 네, 그러니까 뭐 매일 어머니하고 얼굴 마주보고 얘기하는데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사랑한다 사랑해 가슴 벅찬 그 이름 부르고 불러도 모자란 사랑아 보고 싶다 그립다 아파해야 말아줘 사랑해도 모자란 그대니까 미안해요 내 욕심 때문에 그대 아픈 것도 몰랐나봐요 언제나 나를 향해서 웃는 그대가 행복하게만 보였죠 항상 잘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대 힘들게만 했었나봐요 잘해주지 못해서 아껴주지 못해서 미안하단 말뿐이죠 사랑한다 사랑해 가슴 벅찬 그 이름 부르고 불러도 모자란 사랑아 보고 싶다 그립다 아파해야 말아줘 사랑해도 모자란 그대니까 네, 퇴근이 없죠. 올해 야간에 4마리가 분만한 적이 있어요. 2시간 텀으로. 못 잤죠? 그냥 밤을 샜어요. 밤 못 자고 밤을 새는 일이 뭐 흔한 일상입니다, 사실은. 다시 태어나도 소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재밌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농사와는 다르게 뭔가 살아있는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업이고 특히나 송아지가 태어나는 그 순간을 볼 때의 그 희열은 감히 다른 그 어떤 걸로도 대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순간이 긴장되고 어렵고 힘들고
실패도 할 수 있는 순간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아지가 정말 건강하게 태어나서 처음 일어나서 어미 젖을 빠는 그 순간을 볼 때 그 안도감과 희열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소를 선택해 이 산업을, 이 직업을, 이 목장을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립다 아파해야만 하죠 사랑해도 모자란 그대니까 그대라는 이유로 난 사랑을 하고 그대라는 이유로 난 살아요 가슴에 널 향한 그리움 멈출 수가 없나 봐요 사랑한다 사랑해 가슴 벅찬 그 이름 부르고 불러도 모자란 사랑아 보고 싶다 그립다 아파해야만 하죠 사랑해도 모자란 그대니까 사랑해도 모자란 그대니까 이 도시에 나